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부세포 생물학 연구를 위한 생명정보학 입문입니다. 이제 대학원 강의도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홍종화 교수가 강의하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강의 3시간 강의 들으셨을 거고, 또 우리 국방부 유해감식단에 계신 이혜진 박사가 강의하신 여러분들 감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들으셨을 겁니다. 원래는 오늘 강의가 그 해외 연자의 특강을 제가 담아두려고 했는데, 원래는 원래 이 강의가 계획될 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해외 연자를 초빙을 해서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럴 상황이 아닌 거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까 하다가 남아있는 강의 내용들을 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빡빡하더라고요. 분량이 좀 많이 돼서 차라리 그냥 강의를 좀 더 여유 있게 좀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펑셔널 제노믹스 원래는 다음 주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챕터 14 부분을 3시간으로 나눠 갖고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어디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냐 하면은 647페이지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648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강의를 해드릴 건데, 내용 분량을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47페이지에서 오늘 강의 내용을 잘랐어요. 왜 그런가 하는 건 여러분들 쭉 따라가시면은 보실 수 있으실 테고, 오늘 실습 분량이 좀 많을 수 있는데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에 있는 그 과제 내용 잘 보시고요. 과제를 다음 주 일요일 저녁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 챕터는 챕터 14이고 펑크셔널 제노믹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량이 상당히 됩니다. 695페이지까지니까 대략 봐도 한 60페이지 가까이 되죠.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이 펑크셔널 제노믹스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쭉 나와요. 636페이지, 637페이지까지도 계속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펑크셔널 제노믹스라는 게 뭔가 하는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놈이라는 게 있죠. 지놈이라는 게 있어서 지놈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쭉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은 이제 다들 아시죠, 뭔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뭐 이렇게 지분지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트랜스크립톰이라는 것도 이제는 좀 익숙하실 테고, 프로테옴이라는 것도 익숙하시죠. 이 각각 DNA, 그 다음에 mRNA, 그 다음에 프로테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가 636페이지까지 쭉 나오고요. 이 펑크셔널 지노믹스는 옛날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DNA가 염기 서열이잖아요. 트랜스크립톰이라는 거는 mRNA 서열이 될 테고 프로테옴이라는 건 결국 아미노애시드의 서열이 될 텐데, 이런 서열 자체만 쭉 늘어놓는 상태로는 옛날에는 도저히 그 기능적인 면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일한 유전자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우연찮게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뮤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컨제니탈 아노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발견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특정한 지인의 어떤 단순한 고장이 서열의 정상 서열이 아닌 다른 서열로 바뀌는 이런 단순한 고장이 결국은 그런 모든 그 질병을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죠? 최근에 이제 하이스로풋 스크리닝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생명체의 DNA 전체를 갖다가 지놈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놈 전체를 갖다가 서열을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이스루풋 스크리닝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에 의해서 쉽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개체의 지놈 전체를 서열을 읽어내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서열 전체가 의미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뭐냐를 해석하는 게 아직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렵다. 그 얘기가 여러분들 그 636, 637 거기 보시면 이제 637페이지에는 relationship between genotype, phenotype 이런 얘기 있죠. 여기까지도 계속 이제 같은 얘기를 적어 놓은 건데 결국은 서열을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떤 시대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행한 그 시료 자체의 지놈 서열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싼 가격으로 그게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바로 요 The Relationship Between Genotype and Phenotype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637페이지 보시면 있죠. 이 부분에 좀 그 얘기가 자세하게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쭉 읽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14.1이죠. 14.1이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6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그 레전드하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스닙이라는 게 나오는데 스닙은 이미 여러분들 배우셨죠?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르피즘입니다. 그러니까 염기 서열 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로케이션의 서열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스닙이 하나만 바뀌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뭐 좀 단순할 텐데 이게 이제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그 사람의 페노타입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스닙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스닙은 많이들 해요. 지금도 연구도 그죠? 그 다음 에피제노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에피제노믹스. 에피제노믹스가 뭐냐 하는 거는 이제 여기다 제가 간단하게 좀 써놨어요.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DNA 서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만은 리버시블한 모디피케이션을 그 셀의 DNA 혹은 히스톤에다가 주면은 구체적으로 그게 mRNA와 프로테인 익스프레션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피제네틱 체인지는 헤리터블하다는 겁니다. 유전이 돼요. 유전이 계속 내려가고 이게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죠. 그죠? 일종의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요즘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DNA 자체가 바뀌지 않고 헤리타블한 체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DNA 메틸레이션과 히스톤. 이거 잘못 썼네요. 히스톤입니다. 히스톤 메틸레이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제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636, 637페이지 읽어보시면 많이 나올 거고 거기 RNA-식이라는 것도 나와요. RNA-식. 요즘 이건 많이 하죠. 그죠? mRNA를 읽어내는 쉽게 얘기하면 DNA를 전장 염색체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RNA의 전장 분석이 바로 RNA-seq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실험실에 따라서는 이미 하고 있는 실험실도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페이지 637페이지 보시면 거기 내추럴 베리에이션하고 펑셔널 베리에이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림 14.1에 보시면은 그 14.1 그림에 내추럴 베리에이션과 펑셔널 디스럽션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6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해하기 쉽게 적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바로 637페이지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노타입과 페노타입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제노타입의 변화가 바로 페노타입의 디퍼런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노타입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페노타입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페노타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거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이거를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펑셔널 제노믹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진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노타입과 페노타입의 릴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지금 현재 단계의 기술에서는 굉장히 큰 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갭이 존재하느냐? 제노타입하고 페노타입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굉장히 큰 그 양자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초창기에 휴먼 제놈 프로젝트 돼서 사람의 전장 염색체를 다 읽었을 때 조만간 이 전장 염색체를 읽는 가격만 다운이 되면은 사람의 모든 질병은 치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초창기에. 지금 그런 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람의 전장 염색체를 읽는데 많지 않은 돈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그게 가능한 단계에 와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나요?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아직도 몰라요, 사실은. 질병하고 과연 DNA 각자마다 그 차이가 나는 그 DNA 서열하고 과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페노타입이라든가 질병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진짜 갈 길이 아직 먼 겁니다. 그 얘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 이렇게 제네틱 무테이션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어떤 특정 개인에서 존재한다는 걸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거하고는 지금 아직도 지금 관련이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펑크셔널 제노믹스를 완전히 우리 인류가 이해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뭘 배우셨어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배우셨잖아요. 사람의 DNA, 뭐 염기 서열은 어떻게 읽고 현재 최근에는 하이스루풋 시퀀싱이 가능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람에 대해서 쭉 배우셨는데 현재 단계는 펑크셔널 제노믹스의 현재 단계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DNA의 기능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페노타입하고 제노타입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현재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유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기능에 대한 관련성을 지금 연구하는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위 얘기하는 트리 오브 라이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걸 갖다가 모두 다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실험이나 이런 거의 대상은 아니죠. 이건 윤리적으로 볼 때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모든 절차를 마친 경우에 그 서열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가 되면 계속 진보앵커에다가 지금 저장을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게 공개를 시켜놨잖아요. 그게 지금 NCBI의 진뱅크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연구자들의 연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호모사피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험 동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험 동물들의 연구를 결국은 펑크셔널 제노믹스 차원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실험 동물의 그 DNA 정보가 사람의 진뱅크에 NCBI의 진뱅크처럼 모여 있어야 되는 서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뭘 적어놨느냐면 6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8 model organisms for functional genomic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8 model organism이라는 게 결국은 8개의 요 7가지는 결국은 실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펑크셔널 제노믹스를 위해서 서버가 존재해요. 그 서버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8가지가 뭐냐?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콜라이,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세라비사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스트예요. 이스트 아시죠? 그 다음에 아라비도시스 탈리아나, 요거는 식물체이고요. 식물이고. 그 다음에 C. 엘레강스라고 흔히 많이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거는 다세포 동물이고 라운드웜입니다. 선충이에요, 선충. 그 다음에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터, 이거는 초파리예요, 초파리. 초파리도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곤충이죠. 예, 인버트브레이트, 무척추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레리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브라피쉬예요, 제브라피쉬. 이것도 굉장히 디벨로프먼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실험 동물이죠. 이거는 어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스무스쿨루스라는 게 바로 마우스예요. 흔히 실험 동물에는 렛하고 마우스 2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설치류 중에서 설치류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굉장히 많죠. 렛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뭐 햄스터도 있고 기니픽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마우스를 여러분들 이 책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이 각각의 이 8종의 생명체들에 대해서는 실험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체들의 제네틱 인포메이션, 펑크셔널 제노믹스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유전적인 정보는 각각의 서버를 가지고 그 서버 안에 전부 저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서버를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박테리아를 대표하는 이콜라이입니다. 이콜라이 굉장히 연구 많이 수행하잖아요. 많이 수행하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클론하고 할 때도 그 벡터로도 많이 박테리아 사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에코식 이콜라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에코식이라고 여기 딱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요 아래에 있는 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콜라이의 제네틱 인포메이션이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 안에를 한번 쭉 여러분들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치 뭐 가능하게 돼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콜라이에 대한 부분이 되겠어요. 네, 다음은 이스트에 대해서입니다. 이스트인 S 세레비사에 요거 세레비사이라고 읽습니다. S 세레비사이 이스트이죠. 이스트의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건 8가지의 모델 오르가니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것도 이제 이 지놈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카로마이세스 지놈 데이터베이스 약칭해서 SGD라는 게 있고요. 홈페이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eastgenome.org 요걸 쳐서 들어가시면 요 홈페이지가 딱 뜹니다. 뜨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유전적인 정보라든지 시퀀스 정보라든지 들어 있어요. 요 얘기가 좀 전에 박테리아에 대했던 얘기는 639페이지고 그 다음에 이스트에 대한 부분은 64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씩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셔야지 돼요. 이제 다음은 이제 플랜트입니다. 플랜트 A 살리아나 이 플랜트인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글쎄요. 저는 뭐 많이 써보지는 않은 실험동물 생명체라서 근데 이것도 인포메이션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도시스 인포메이션 리소스에서 약칭으로 TAIR이고 홈페이지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전부 찾아볼 수 있게 쭉 돼 있어요.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신 것 중에서 이거는요 64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네마토드 C 엘레강스라고 나오죠. 이 C 엘레강스의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원베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여기 있고 이걸 들어가면 이렇게 원베이스 이렇게 딱 뜹니다. 버전 얼마 이렇게 하고 뜨고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뭐 다운로드 하는 부분도 있고 브라우스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블라스트 하는 것도 있네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CL강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서 작업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NCBI에 진뱅크 있었잖아요. 그거는 사람 휴먼, 주로 휴먼 우리가 볼 때 들어가 거기 물론 휴먼만 있는 건 아니죠. 휴먼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뭐 CL강스나 이런 정보들도 다 들어가 있겠지만은 이런 사이트들은 바로 CL강스면 CL강스 뭐 그 다음에 뭐 살리아나면 에이살리아나면 에이살리아나 이콜라이면 이콜라이 이런 데 특화시켜 놓은 진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그룹들이 만들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가 그만큼 많겠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643페이지, 644페이지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이 바로 프루트 플라이, 초파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초파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초파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D 멜라노가스터이죠. 이 홈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플라이베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플라이베이스의 주소는 여기 있고요. 이 안에도 들어오시면 이 주소를 쳐서 들어오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바로 열립니다. 이건 뭐 제가 이 강의 하기 전에 바로 다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되실 거예요. 툴 다운로드 뭐 이렇게 돼 있고 들어오시면 여기도 이제 서열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초파리를 하시는 분들의 진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645페이지고 같은 64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제브라피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벨로프먼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실험 동물이 되겠고 다리오레료입니다. 거기 보면은 책에는 다니오레료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쓴 거예요. 다리오레료가 맞습니다. 이건 약자로 이제 제브라피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이고 줄여서 JFIN이라고 많이 부르나 봐요. 근데 요 홈페이지 치면 이게 연결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제브라피쉬의 진뱅크가 되겠죠. 그래서 search for genes, transcripts, clones and other markers. 네, 좀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제브라피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마우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우스, 무스클루스라고 종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마우스 지놈 인포마틱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약칭해서 MGI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주소를 쳐서 들어가면은
이 사이트가 열려요. 여기 쭉 한번 보십시오. 진도 있고 페노타입, 뭐 휴먼 마우스 디즈 커넥션 뭐 쭉 있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강의 드린 부분 마지막에 이제 휴먼 사피엔스 있었는데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것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다 휴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구태여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러면 총 지금까지 모델 오르가니즘 중에서 7개가 이제 대상이 되겠는데 이 강의에서 처음 배우시는 부분은요.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강의를 드렸는데 분량이 만만치 않겠죠.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근데 하나하나 여러분들 사이트 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뭐 있는지 다 보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각각의 그 7개의 모델 오르가니즘 여기 8개라고 했는데 휴먼은 빼시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이 지놈 인포마틱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본인이 가장 흥미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그 실험 동물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흥미가 있다든가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휴먼 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연구와 관련된 진을 검색한 결과를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 진이 찾아봤는데 없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연구하는 거는 휴먼이나 아니면 렛인데 뭐 어디 쳐보니까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본인이 유전자를 지금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자기 연구와 관련된 게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진을 임의로 선택하신 후에 검색한 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과제는 오늘 일요일 저녁에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띄워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의 내용은 좀 짧습니다만 여러분도 실습하실 내용은 꽤 되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